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온 천하에 약속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가리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교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꾀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가리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교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꾀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교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꾀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김종인 영감 때부터 시작해서 5.18 정신 개성하자, 이렇게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어요. 어제는 노무현의 통합정신 개성하자, 이렇게 또 난리거리예요. 이제 기왕의 건국 대통령 사진,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했는 박정희 대통령 영정 사진 다 내리세요. 내려놓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의 사진을 붙이는 것이 국민의힘답다. 속마음은 좌파들,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들한테 가 있으면서 보수 국민들을 섬기고 보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행태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 국민의힘의 권리당원의 반 이상이 영남권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경북권이 많은데, 이 권리당원을 그냥 선거 때만 되면 이용하고 당대표 선거 때도 이용하고 그냥 이용만 해쳐먹는 이제 국민의힘을 영남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버려야 됩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왜 또 속고 또 모멸당하고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당당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고 힘든 국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하면은
이 나라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잘못 찍었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채찍을 들고 가르치다가 암만 해도 안 되면 버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버리면 자동 해체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을 버립시다. 뭐 지금 나경원, 조호영, 이준석, 김웅 등등 이 탄핵 세력들이 당대표 하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이준석 보니까 뭐 서울시장 가서 박 대통령 흉내 내기를 합디다. 탄핵 잘 됐다고 박 대통령 묻고 가자고 그렇게 떠들던 놈들이 때만 되면은 박 대통령 이용하고 또 자포들은 박 대통령 탓하기 하고 그러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 게 아닙니다. 정말 영웅 같은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국민을 사랑하는 예민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자유우파의 핵심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그러한 체제 수호 정신이 없는 그러한 젊음은 젊음이 아니죠. 그러한 젊음은 젊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적지 생각은 다 늙어버린 그런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하고 있는 작태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제 특히 영남에 있는 그 국민의힘 당원분들께서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들을 아주 강하게 유승민이가 대구 내려오면은 눈치 보고 철철철 하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면 정치인들이 겁을 내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현재 10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현명한 자유파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 연설할 때 제2의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불법 거짓 탄핵은요, 거짓 업무 기획이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불법적인 절차도 있었지만은 업무 기획 세력들이 치밀하게 기획에 의해서 또 그 기획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 역적 세력들이 합세를 해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그것이 제1의 탄핵이면은 제2의 탄핵은 이준석이라는 기회주의자를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자유파 보수 세력에 대한 완전한 괴멸을 시키는 탄핵이 제2의 탄핵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고 또 그것을 제가 미리 간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2의 탄핵이라고 얘기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준석과 같은 기회주의자들 또 탄핵 배신자들을 통해서 자유우파나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의 완전한 괴멸을 시키는 것이 좌파들의 전략입니다. 좌파들은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 거짓 세력에 속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정당, 국민의힘의 정당을 앞장 세워서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정체성,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릴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제2의 탄핵이고 그 제2의 탄핵 세력과 그럼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가냐?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자유우파 세력들이 살아있고 보수 세력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들의 사회주의 연방제가 하기 힘들어요. 그 단계가 바로
자유우파 제2의 탄핵을 통해서 자유우파 세력들을 괴멸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갈 것이 이원집정부냐 내각제를 통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자유우파 정당,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나눠먹기식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갑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사회주의제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준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유우파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전략가들, 좌파들에 의해서 정권 재창출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되면은 그다음 바로 개헌 문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저항 세력들이 저항을 하지 못해. 왜? 그때는 노골적으로 이원 집정부제를 요구를 하고 내각제를 요구하면서 개헌 전국으로 들어가고, 개헌 전국 이후에는요 3당 합당 같은 그러한 괴물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 저항 세력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제2의 탄핵이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력 찬탈이 제1의 탄핵이었으면은 자유우파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이 제2의 탄핵이고, 이준석은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 역할뿐만 아니라 꼭두가시 역할을 하는 거다. 제 이 말을 여러분들 올 연말 돼서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다. 우리 공화당한테는 유리한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는 이제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바닷속으로 가서 이 참혹한 상황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슴에 여러분들 잘 새겨야 됩니다. 12월 제가 말씀드린 올 연말 가기 전에 이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막 그냥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갑니다. 문재인하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서 만나는 모양이 그립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제일 보수당의 당대표가 문재인 좌파 독재자한테 고개를 90도 숙이는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두려운 거고, 또 우리 공화당은 또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시밭길을 왔는데, 이제 나름대로 가시밭길을 조금 걷어내고 있는데, 제가 예측했던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은 당대표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유우파 정치인으로서 고통스러운 날들이 또 시작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 집단적인 이 보수 우파 정당에 대한 이 린치들이 일어날 겁니다.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로 총질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서로 싸운다든지 사사로운, 제가 자주 얘기하는 작은 애당심이나 애국심으로 싸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저의 생각은 너무나 참혹스러운 상황들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벌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힘을 기르면은 이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꾼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인들이 우리 공화당에서 만들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가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